미 의회가 다카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6개월 동안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도 의회의 다카 개편 행보를 예고하며 수혜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지내라라는 권고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수혜자들의 취업과 이들의 직장 내 잔류 여부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이직이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학생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일부 차터스쿨과 사립학교도 뉴욕시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이 넘어가 카리브해를 휩쓸면서 최소 10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내고 플로리다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 생마르탱 섬은 어마로 전체의 95%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어마는 오는 10일 플로리다에 상륙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가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 같은 추가 대북 제재안이 무산이 되면 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가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에 아무런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는 서한에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벌금을 부과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KBTV 뉴스9입니다. 미 의회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6개월 동안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도 의회에 다카 개편 행보를 예고하며 수혜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지내라는 권고까지 내놨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 의회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를 대체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의장은 의회에 다카 개편 행보를 예고하며 수혜 청소년들에게 안심하고 지내라는 권고까지 내놨습니다. 미 언론들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의회가 다카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시간과 여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대체 법안 마련 시한으로 의회에 6개월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다카 수혜 청소년은 안심하라며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6개월간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썼습니다. 다카 폐지를 공식 선언한 뒤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후속 입법 조치가 진행될 6개월의 폐지 유예 기간에는 당국의 추방 조치는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다카 관련 후속 입법은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열적인 이슈여서 드리머의 운명은 사실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보수 공화당은 다카를 어디까지 또 어떻게 되살릴지 논의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수혜자들의 취업과 이들의 직장 내 잔류 여부 가능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회에서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가 않으면 다카 수혜자들의 노동 허가증은 6개월 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되면 정부의 각종 혜택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이직이나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추후에 재취업과 향후에 있을 집단 소송에 대비해 관련된 서류와 이민 서류 보관 등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에 따른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초, 중, 고등학교 공립학교 학생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무상으로 점심 급식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일부 차터 스쿨과 사립학교도 뉴욕시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상 점심급식을 제공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공립학교 무상급식 제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차터스쿨과 사립학교 중에서도 뉴욕시 급식 영양 프로그램인 스쿨푸드에 참가하는 학교들의 학생들은 무료로 점심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도입은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이 취임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계속 무산되다 올해 연방정부의 급식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지원금이 더해져 무상급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공립학교 학생 중 약 80%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전면 무상 점심급식이 도입되면서 학생 2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아침 급식은 이미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약 11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무상 아침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 체류 신분자들을 울리는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서 불체자를 상대로 노동 허가 카드를 받아주겠다는 사기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한국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타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자 정지가 된 타주 운전면허증을 지닌 불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불체자에 접근해 노동허가를 내주겠다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여건만 제출한다면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선스를 소지한 비영리 단체가 아닌 곳에서 이민 상담을 제공하거나 이민 관련 자료를 건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를 휩쓸면서 최소 10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내고 플로리다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생마르탱 섬은 어마로 인해 전체 95%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어마는 오는 10일 플로리다 상륙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북상을 예고한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마르탱 섬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4명이, 앙킬라 섬에서는 1명이 숨졌고 일대 공항과 항구가 파손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정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으며 전 항구 폐쇄와 민항기 운항 중단 피해가 나고 바하마 바부다 섬은 전체 건물의 90%가량이 파손됐습니다. 시속 약 180마일 이상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최고 등급 카테고리 5등급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는 어마는 도미니카와 아이티를 거쳐 쿠바 인근에 접근한 뒤 주말께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마는 40년 전 관측 개시 이래 발생한 가장 강력한 폭풍 중 두 번째 폭풍입니다. 2013년 필리핀 등을 강타해 6천 명의 사망자를 낸 하이엔에 이어 두 번째인 것입니다. It is really a textbook storm. It is so powerful right now that it holds the record for the entire globe, including Pacific typhoons, which are usually stronger than Atlantic hurricanes. Irma has been at 185 miles an hour for 37 hours. 현재 미 정부는 어마 진행 경로에 있는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 재난 대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공항에는 플로리다주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잃었고 상점에는 생수와 비상식량은 동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5등급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주로 도달하면서 4등급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지난 허리케인 하비와 같은 등급의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 주민들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한편 어마는 오는 10일 인구가 밀집한 플로리다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플로리다주 대서양 연안을 핥히고 지나간 뒤 조지아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어제 허리케인 어마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 당분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인명구조는 이민자의 법적인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가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까지 불체자 단속을 유보하기로 한 까닭은 재난이 발생할 때 일부 불체자들이
신분이 들통나 구금될 것을 우려해 대피소를 찾기를 꺼려해서입니다. 구호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를 강타했을 때 일부 불체자들은 신분 노출 우려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피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념적인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가의 주요 정책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 내부의 이견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전체 국민의 지지도가 40% 선으로 하락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8%가, 공화당원들은 80%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회의 분열 요인에 대해서는 빈부소득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관련된 비용 2,600만 달러를 뉴욕시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700만 달러를 돌려준 바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 약 2,600만 달러를 돌려받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 들어간 경비 비용을 뉴욕시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주로 미드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트럼프 타워에 머물렀으며 그동안 뉴욕시경은 트럼프 타워에 경비를 섰습니다. 이때 쓰인 뉴욕시경의 인건비와 오버타임 그리고 그 외의 추가 비용을 포함하면 거의 3,500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뉴욕주 연방하원 등 16명은 트럼프 타워의 경비 비용을 연방정부가 뉴욕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세출위원회에 공동서한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뉴욕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지난해 700만 달러를 뉴욕시에게 반환했고 남은 비용 2,600만 달러도 이제 곧 돌려받게 됩니다. 평소 트럼프 타워는 사설 경호업체가 경비를 펼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시 뉴욕시경이 추가 투입돼 하루 경호 비용만으로도 100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뉴욕시 시티바이스가 큰 호응에 힘입어 확대 운영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는 12일부터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 일대에 시티바이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적용되는 곳은 맨해튼 할렘과 퀸즈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리,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프로스펙트 하이츠 등입니다. 교통국은 이들 지역의 시티바이크 자전거 거치대를 140개 추가로 설치하며 시티바이크도 총 2,000개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가 담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미국은 유엔에서 이 같은 추가 대북 제재안이 무산이 된다면 제3자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합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되고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되는 등 강경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 같은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될 경우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행정명령이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명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와도 미국이 무역을 중단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유엔에 행동할 시간을 주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행정명령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문우신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 은행 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음으로써 유엔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미 교통부가 오버부킹을 이유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낸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해 아무런 사후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부는 서한에서 사고를 조사한 결과 벌금을 부과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부는 항공사가 인종, 출신 국가, 성별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승객을 차별하고 강제로 퇴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항공사가 소비자 보호 규정, 반차별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가 이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9일 시카고에서 루이스빌로 가던 데이비드 다우는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후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면서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거센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상대 투수의 수를 읽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포수의 사인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 2위 팀인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가 사인 절도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시비엔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명문 구단들이 사인 절도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눈치로 사인을 훔쳤다면 모르겠지만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경기 중 상대팀 포수의 사인을 애플워치를 이용해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이저리그 측은 지난달 시리즈 3경기에서 레드삭스가 부정한 방식으로 포수 사인을 훔쳤다는 양키즈 쪽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키즈가 더그아웃에서 수상한 장면을 포착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양키즈는 레드삭스의 트레이닝 스태프가 시합 중 애플워치를 쳐다본 뒤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수의 사인을 훔쳐 양키즈 투수의 구종을 미리 파악해 경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They're seeing something, and then with their Apple Watches, they're flashing it to a trainer who's sitting in the dugout, who then tells a player, who then signals maybe a runner at second base, who then signals the batter. Now, it's hard to believe they could do it that quickly. 메이저리그 측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 양키즈의 주장이 맞음을 확인했습니다. 레드삭스 스태프가 경기 촬영용 비디오 기사한테 가서 양키즈 포수의 사인 내용을 애플워치로 전달받은 것입니다. 레드삭스 쪽도 사인을 훔쳤다고 인정했지만 레드삭스는 양키즈도 중계 카메라를 이용해 사인을 훔쳤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It's a kind of thing that baseball says you can't use electronic devices to do it. I think there will be penalties, and I think they'll be before the end of the regular season. 상대의 수를 읽는 것이 중요한 야구. 사인을 간파하기 위해 분석용 카메라, 전자기기까지 동원되고 있어 사인 절도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9월 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롱스에서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경 에델와일드 코너 세인트 근처 플랫 에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랜드로드는 자신의 테넌트 중에 한 명이 걱정이 된다며 잘 있는지 확인을 경찰에게 부탁했고 경찰은 확인이 끝난 후 아파트를 떠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경찰에게 다가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31살의 이 남성에게 흉기를 놓으라고 말했지만 남성은 실제 총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꺼내 들었고 총일 경우에 이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 한 명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고 다른 2명의 경찰은 남성을 향해 총을 몇 차례 발사. 흉기로 경찰을 위협하던 남성은 경찰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경찰 등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차량이 달아나다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 30분경 브루클린 맥도나우 스트릿과 랄프 애비뉴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사복을 입은 경찰 2명은 차 안에 있던 2명의 용의자들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고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경찰이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가벼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19살과 29살의 남성으로 이들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치료가 끝난 후 경찰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일 맨해튼에서 발생한 뺑소니범을 잡았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범인은 23살의 에드워드 히어디아로 그는 지난 1일 길을 건너던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났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워싱턴 하이츠 세인트 리콜라스 애비뉴에 위치한 히어디아 집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리니 에드워즈로 당시 그녀는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히어디아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한편 차에 치인 여성은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위치한 한 지하 풀장에서 상어 무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당국에 따르면 어제 뉴욕주 라그레인지빌에 위치한 한 건물 지하실에서 7마리의 상어 무리가 발견됐습니다. 7마리의 상어는 샌드바 상어종으로 풀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또 2마리의 레오파드 상어와 1마리의 해머헤드 상어가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관계자는 상어 무리를 지하실 풀장에 풀어놓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상어 무리들은 롱알랜드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의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대학교 학위에 비싼 학비를 지불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학교가 비용을 부담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들 젊은 층들의 10명 중에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허리케인 합의 피해 복구 지원금 79억 달러를 승인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79억 달러는 앞으로 계속될 지원금 가운데 첫 번째로 합의로 인한 피해 집계가 끝나면 총 피해 규모는 카트리나 때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동쪽의 근교 도시인 이스트 시카고의 한 우체국에서 어제 저녁 폭발물이 터져 FBI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날 폭발로 우체국 직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FBI는 현재 테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공중 안전에는 위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고혈압 환자의 대마초 사용은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유럽예방 심장학 저널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서 이제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계셔서요. 오늘은 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길도 바쁘실 텐데 한국까지 힘들진 않으신가요? 예, 좀 힘들죠. 근데 어떻게 제가 우리 부모님 따라와서 미국 왔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이 준 꿈이죠, 사실. 저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혀까지 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 부모도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국 가서 교수가 된다는 거는 좀 상상 안 한 일이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한국에 있는 법대, 그러니까 강원대 그 법대에서 그래도 미국에 있는 변호사와 그런 사람들에 배울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엑사이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줬을 때 힘들어도 안 힘들어도 저는 그냥 나만 간 게 아니라 우리 교포 사회를 대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피난 오고 도망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죠? 여기 오기로 된 거고 우리도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미국 한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포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받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가봤습니다. 네, 이렇게 강원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체계가 좀 틀릴 텐데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솔직히 몇 년 전에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고시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러스쿨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사람들이 싸움도 있었고 말이 많았지만 끝에는 미국 스타일로 가자. 대학교 나오고 로스쿨을 가자. Of course, 로스쿨을 가면 사람들이 얘기는 옛날에는 고시 시험은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블락할 거다. 그래서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이분들은 솔직히 나는 미국 로스쿨의 선배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된 지 20년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서 미국의 로스쿨 시스템, 또 미국 시스템이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미국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와 손님은 더 가까워진다. 그렇죠? 좀 숫자가 너무 약하면 손님과 변호사는 가까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알다시피 사무장이 있다고 해도 변호사 만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어떤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차이점은 한국의 문제는 아직까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냥 변호사 하는 일이 뭐냐, 뭐 형사일, 아니 뭐 대기업들, 뭐 김앤장이 뭐 삼성 뭐 그런 거지. 근데 미러가 없어요. 미러라는 거는 미러 클래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상해, 이민법, 뭐 부동산법. 그렇죠? 이런 건 다 미러 클래스를 위해서 도와주는 법이거든요. 그게 큰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Of course, 이제 인재들이 나오시고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면 법을 바꿔서 이제 다시 개발은 되겠지만 그 점이 미국에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거꾸로 또 이 미국에서 또 어떤 한국의 또 좋은 점을 또 이렇게 좀 보완할 그런 점도 또 혹시 찾으셨나요? 아직은 뭐 그런 그렇게 적은 못 없어요? 찾았죠. 예, 네네. 근데 뭐 가면 더 거기도 교수님들과 또 같이 점심 저녁 먹으니까 같이 하면서 얘기가 되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또 미국에서 변호사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변호사 되고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교수 된 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교수들과 만나서 좀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얻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님께서는 그 장학 사업도 지금 꾸준하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이제 좀 자주 저희가 접할 수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어떤 꿈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최근에 또 전달해 주셨죠. 예,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5년째예요. 네네. 그러니까 5년째 장학 사업 했다는 게 네. 뭐 쉽지는 않네요. 뭐 그 사이에 사연도 있고 뭐 돈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시간도 바쁘고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저와 같이 저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또 저를 도와준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해서 지금 5년까지 됐고 올해도 8명 3,000불씩 우리가 줬고 네. 그러니까 뭐 내년도 또 생각해야 되니 네네. 그러니까 뭐 일단 다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한국에도 진출하셔서 이제 이렇게 교수 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이신데요. 앞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계획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모르는데 제가 지금 한국의 교수도 되고 뭐 모르겠으니까 나는 life is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레스트 검프 영화 유명하잖아요. Life is box of chocolate. 그러니까 뭐가 먹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게 그냥 희망스럽게 그냥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난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요,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강한 그런 에너지가 좀 이렇게 느껴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뉴욕과 뉴저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늘은 낮까지 다소 흐리고 구름 낀 곳 보였습니다. 이후 하늘이 점차 쾌청하겠습니다. 밤 기온은 58도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날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73도이며 밤 기온은 최저 56도입니다.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도 날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평소보다 5도가량 떨어져 최고 기온 70도에 그칩니다. 날이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화요일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져 다음 주 주말까지 한두 차례 비 소식 보이는 지역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이 뚝 떨어져 다소 쌀쌀합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